개선된 버블이 무슨 뜻이냐면 이 셀렉션 정렬하고 버블 정렬은 효율이 똑같습니다. 셀렉션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효율은 똑같은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버블 정렬이에요. 셀렉션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블 정렬은 이 약간의 잘만 하다 보면 야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더 도중에 정렬을 마칠 수 있어요. 셀렉션 정렬은 도중에 정렬을 못 맞추는데 버블 정렬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도중에 중간에 물론 재수 좋으면 시작하자마자 한두 번 해보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어. 이거 다 했네? 이미 정렬됐네? 그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정렬 다 됐는데 뭐하러 정렬 계속 하냐고. 낭비지. 그게 개선된 버블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 도중에 더 이상 버블 정렬을 멈추고 끝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비교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한 번도 교환이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버블 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버블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버블을 해가면서 한 번도 교환이 안 일어났다라는 건 뭡니까? 정렬돼 있으니까. 그죠?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건 뭐예요? 정렬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후로는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자, 일단은 스타트 배열 잡고 A라는 이름으로 N개의 기억 장소를 확보하고요. 방의 개수가 N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N개만큼의 왜? 방을 N개 잡은 거는 자료가 N개니까 N개만큼의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리드 A라는 배열의 i번째의 위치에다가 자료를 리드를 하는데 그 i가 1부터 n까지다. 자, 원래는 최근의 언어들에 대한 배열은 0번 첨자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순서도 알고리즘은 아주 옛날 그냥 아주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포트란 시절의 순서도에 대한 걸로 했던 거라 첨자가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순서도로 냅니다. 일단 그 상황은 봐야 돼요. 그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 0부터 첨자를 쓴 건지 1부터 첨자를 쓴 건지 그거는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문제에서는 첨자가 0부터 시작했다. 그럼 0부터 따져야 되고요. 1부터 했나 보다. 그럼 1부터 따져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순서도 문제는 예전에 이거는 우리 정보처리 자격증에서 순서도 문제가 예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고 재밌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식상해져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직접 코딩을 하고 언어를 선택을 해서 직접 코딩해가지고 현장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채점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도 이제 노하우들이 세니까 지금의 제도로 바뀐 거예요. 필답으로. 왜? 현장에서 채점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또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는 건 좋은데 논술하라 그러면 문제야 내는 것이 있지만 채점이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투명성도 좀 결여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평가는 단답형 주관식이나 아주 간단하게 어느 객관식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채점하기도 편하자. 기계로 채점하자 그런 얘기예요. 주관식 문제를 채점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아마 수업료가 비싸질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전자 쪽에 관련된 실험 문제 부품을 이용해서 땜질을 해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봐야 되니까 부품값 내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비싼 이유가 바로 재료비 들어가서 그래요. 재료비 들어가죠. 학교 빌려야죠. 선생님들 감독비 줘야죠. 관리공단 먹고 살아야죠. 뭐 돈 벌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수많은 그 자격 종목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시험을 보는 숫자가 많은 게 이 정보처리 쪽이에요. 왜? 이거는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니까. 다른 기술 자격증은 전공자들만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비전공자들도 다 본다 그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문과 출신도 봐요. 왜? 가산점 때문에. 걔들은 왜 땁니까? 그 친구들이 따는 이유는 써먹으려고 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엔 3점을 줬지만 지금 이제 1점으로 줄어들게 했는데 그래도 1점이 어딘데? 그래서 문과 출신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딸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실용화될 수 있는 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사무자동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무자동화나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건 좀 현실적이긴 해요. 실질적인 거긴 하지만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잘하고 자격증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누구나 해야 되는 이렇게 기술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워드 프로세서 1급 있어? 막 네가 1급 있어봤자 나도 할 줄 알아 임마. 자격증만 없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보 처리는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차이점이냐. 이론적인 지식.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나요. 네, 그게 조금 좋게 얘기하면 고급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스타트 방 잡아주고 이러자고 이거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표시죠. 오각형 ABC라는 레이블이 붙었네요. 저 레이블이 붙어있는 다른 곳에 어딘가에 다른 곳 어딘가에 요 ABC라는 요 명칭이 있을 거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어져 넘어온 거다 이거죠. 페이지가 바뀌면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건 앞에서 그 설명했던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간단해요. 우리 버블 정렬에다가 요 보라색 세 부분을 더 추가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 말로 해드릴게요. 자연어로. 일단 바깥의 반복문하고 안쪽의 반복문의 역할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안쪽에 있는 이 반복문이 뭐죠? 옆으로 버블 이 반복이죠.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죠? 바깥에 있는 이 반복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몇 바퀴 도느냐 그게 바깥에 있는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수평 반복을 의미하는 반복이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반복이 이 출발하기 전에 이 반복을 만나기 전에 표시한 거 요거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서 해야 될 이 두 개를 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요 반복을 만나기 전에 얘를 만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죠? 이 버블 정렬을 하기 위한 출발선상에 있는 거죠. 맨 앞에 그죠? 그리고 이 반복문을 다 반복하고 빠져나오면 뭐예요? 버블을 한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더 이상 안 하고 빠져나올 거냐 아니면 그 반복을 또 하러 갈 거냐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반복을 갖다가 얘에 의해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갈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나 자 버블 정렬을 할 때의 출발선상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할까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버블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그럼 출발해서 뭐냐면 아마 교환을 안 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깃발을 딱 들어요. 이 깃발을 왜 들어놨냐면 이 깃발이 내려지면 아이고 또 해야 되네 그런 얘기인데 이 깃발 들어있는 상태가 계속 존속이 되면 교환을 한 번도 안 한 표시예요. 그래서 SW라는 변수명에다가 1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1을 준 거, 뭐 5를 주던 6을 주던 상관없어요. 대개 보면 0하고 1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1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뭐 true를 줘도 돼요. 참을 줬어요. 깃발을 이제 딱 올리고 있다 이게. 다 했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버블을 하러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면서 한 번도 교환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내려와요. 이 반복을 내려오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삐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환을 하느냐 교환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안쪽에 반복을 하면서 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이 조건을 만날 때마다 예스 역으로만 삐져나갑니다. 이로. 얘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얘를 안 만났다라는 얘기는 얘도 안 만나는 거죠. 아, 세 문장을 안 만나면 이것도 안 만나는 거죠. 같이 끼어있는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요로만 계속 빠져나와서 바깥 이 안쪽에 있는 반복이 다 끝나고 내려오면 여기서 물어봐요. 너 깃발 들고 있냐? 그래 들고 있다 임마. 그럼 어떤 증상이에요? 아, 이 안쪽에서 돌고 돌면서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 했네? 빠져나오는 거예요.
SW가 1과 같으면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다 했으니까. 근데 요걸 만나잖아요. 한 번이라도 만나면, 한 번이라도 만날 때마다 뭐예요? SW가 0으로 이 깃발이 쫙 내려가 버려요. 임마, 교환했잖아.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뭐예요? 아직 안 끝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희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야, 너 임마 계속해야 돼, 임마. 그래서 깃발을 올리고 있다가 출발했는데, 교환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이 깃발이 내려져. 무슨 뜻이죠? 아직 계속해. 그런 얘기예요. 왜? 교환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뭐 SW가 1이냐 아닌데요. 아, 0이야. 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갈 때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다음 단계에서는 뭐냐? 또 희망을 딱 하죠. 다 했겠지. 그것도 반복을 계속해요. 하다가 얘를 만나면 뭐예요? 교환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씨, 아직도 안 끝났네? 그거 내리잖아. 그죠? 이 안쪽에 있는 반복을 만나서 끝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뭐예요? 얘를 이 라인으로, 이 교환 라인으로 한 번도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정년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세 분만 들어가면 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5면 여기도 5를 물어봐야 돼요. 5를 줬으면 5를 물어봐야죠. 1 줬으면 1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1이 아닌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대개 이제 0으로 넣지만. 그리고 대개 또 이제 시험 문은 여기 true, false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어차피 알고리즘 자체는 자연어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딩할 때 그 언어에 맞게끔 제 의미를 부여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순서도는 자연어로 써도 상관은 물론 없어요. 이해하시죠? 여기 SW라고 하는데 스위치의 약자예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PPP 그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명칭 자체도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쓰는 게 바람직해요. 스위치 역할을 되게. 또는 플래그 그래도 좋아요. 깃발 들었다 이거예요. 깃발이 내렸다 들었다 하죠. 편하죠? 플래그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그거는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순서도를 풀 때 문제를 충실하게 읽어라.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을 약간 옆에다 적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순서도에 있는 변수명들 있죠. 각각의 변수명이 어떤 기능의 의미를 가진 변수명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빨라요 또.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L밸류, R밸류. 써먹는 게 L밸류, R밸류예요. R밸류죠. 정의하는 건 뭐예요? L밸류죠. 그러면 써먹으려면 그 변수를 써먹으려면 그 변수에 내가 값을 정의를 해야 돼요. 얼마인지를 정의해놔야 써먹죠. 야, 너 250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250이라는 값을 정의해야지만 그 사람이 가진 250을 밑으로 내려서 써먹는 거예요. 야, 내 거 좀 찍어봐. 내가 가지고 있는 250을 찍는 거잖아요. 찍는 건 써먹는 거죠? 25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한 건 써먹은 건데 250을 정의를 해놔야 써먹죠? 예, 그래서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써먹어야 돼요.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프로그램 잘 흐름을 보면 써먹어야 된다. 그런 뜻을 정의해서 써먹어라. 꼭 써먹어라. 예. 자, 그래서 출력이야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개선된 버블도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삽입정렬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정렬 방법 중에 하나의 삽입. 자, 삽입정렬을 자연어로 얘기할게요. 포카 칠 때. 자, 여러분들이 포카를 치면 카드 놀이 할 때 카드를 한 장씩 받잖아요. 자, 현재 카드의 숫자가 3, 5, 7이에요. 그럼 3하고 5하고 7이면 여러분들 소나귀에다가 카드를 어떻게 놓습니까? 정렬해서 놓죠, 되게. 랜덤하게 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성이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카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렬을 합니다, 이 소나귀에다. 그죠? 자, 3번 카드, 그 다음에 5번 카드, 그 다음에 7번 카드예요. 자, 다음에 3, 5, 7이에요. 6번 카드를 딱 떴어요. 어디다 놓죠?
5번과 7번 사이에다 끼겠죠? 그게 삽입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삽입정렬은 자료가 들어오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셀렉션 정렬이나 버블 정렬은 자료를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정렬을 들어가요. 받아놓고 해요. 삽입정렬은 받으면서 정렬을 해요. 그게 삽입정렬이에요. 인서전 정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자료는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PDF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지만, 안 봐도 돼요. 알고리즘은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다 다 기억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재밌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게 흘러가는 순서니까, 자동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돼. 왜? 풀 때, 시험 볼 때 완벽하게 풀면 되니까. 따지면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게 좀 잘못됐네? 수정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어떤 그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면 누가 하던 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하면 누가 풀어도 쉽게 풀 수 있게. 그게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입증이 없는 건 믿지를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종교는 일종의 철학이긴 한데 물론 과학 위에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뭐 누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철학을 믿질 않잖아요. 그죠? 자, 삽입정렬은 그래서 영어로 인서전 소투다. 자료가 입력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메모리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방이 시작방이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들어오면서 왼쪽부터 채워나가죠. 이렇게. 근데 바로 그런 배열에 들어있는 자료 중에 4개가 차례대로 정렬되어 있는데 지금 알고리즘 설명하는 겁니다. 4개의 자료가 이미 정렬된 상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음에 읽을 자료가 봤더니 이게 분명히 요 4개의 자료에 중간에 껴야 돼요. 뭐 맨 앞에 낄 수도 있고 중간에 낄 수도 있고 맨 뒤에 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새로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누구부터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비교해야 될까요? 맨 뒤에 있는 놈하고 비교해야 될까요? 뒤에 있는 놈하고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해도 되지만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자, 이제 복잡한 이유는 좀 이따기라고요. 맨 뒤에 있는 놈하고 비교를 해서 물어봐요. 야, 나는 얼만데 넌 얼마냐? 딱 물어봐요.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맨 뒤에 있는 숫자가 30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숫자가 25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당연하죠. 분명히 이 30이라는 자료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자리 밀려야 될 거예요. 왜? 이 25가 그 30 앞에 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하고 비교해? 30하고 비교를 해봐. 야, 나 30점인데 넌 몇 점이야? 25점인데. 비켜시키야. 얘가 옆으로 하나 이동해야 돼요. 왜? 가장 우측에 있는 방 자료의 옆에는 방이 존재하거든요. 기억 장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맨 앞에 거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동하려면 짜증나죠. 야, 저 뒤에부터 하나씩 밀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자료부터 비교를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밀렸어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얘도 뭐냐 28이야. 25점. 야, 비켜 임마. 그래서 또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이게 밀릴 놈이니까 미리미리 밀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를 보니까 20이야. 그럼 뭐라고 써요? 22. 야, 임마 이거 내 자리야 임마.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25가 그 내 자리라고 주장한 그 20이 있는 자리 바로 뒤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죠.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삽입정렬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의 의미다. 자, 이거 지금 예를 들었어요. 숫자 15가,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배열에, A 배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있는데 3, 8, 14, 20, 29, 3 이렇게 숫자가 이미 들어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이것도 삽입정렬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레 6건의 자료가 들어오면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자료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7번째 자료가 15가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얘를 얘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를 얘하고 비교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하고 비교하니까, 야, 너 뒤로 가, 이 새끼야. 뒤로 가, 얘가. 30점이 뒤로 가고, 그럼 요게 30이라는 값이 여기로 옮겨서 30이 돼요. 이거 안 지워도 돼요. 지울 필요 없어요. 이해하셔요? 누군가가 와서 들어오면 지우고 들어오니까 미리 지워놓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는요, 다른데 복사를 하면, 이사를 가면, 그 이사 간 그 자리의 내용은 안 지워지고 그냥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사의 의미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에는 지우고 들어가지만, 그걸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값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우고 갑니다. 이해하셔요? 안 지우고 가요. 자, 그럼 30이 여기로 왔죠? 그럼 여기도 30, 여기도 30이에요. 어쨌든. 근데 15가 또 그다음에 얘하고 비교해. 야, 얘가 뭐라 그러세요? 비켜 임마. 또 얘가 1로 옮겨집니다. 그때 얘가 지워지면서 29가 들어가요. 이미 3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29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대로 있어요. 다시 15하고 20을 비교하니까 뭐야? 얘가 뭐라 그러세요? 야, 비켜 임마. 그럼 얘가 이렇게 옮겨가요. 그럼 이 자리가 29였었지만 지우고 들어가요. 20이 돼요. 여기 20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남아있어도. 자, 그 다음에 15가 얘가 비교해. 얘가 뭐라 하세요? 얘가 뭐, 비켜 임마가 아니죠. 13분. 마, 여기 내 자리야, 임마. 그죠? 얘가, 야, 이거 내 자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자리다. 그럼 뭐야? 알았어, 임마. 네 자리 뒤에다 갖다 놓으면 돼. 얘를 이 자리에다 지우고 들어가면 돼. 어떻게 되죠? 3, 8, 14, 15, 20, 29, 30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뒤로 밀린다는 거. 가장 우측에 있는 자료부터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자료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자료들 중에 맨 우측에 있는 자료부터 비교를 해나가서 이동해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말로 썼는데 말이 지저분한 자리가 한참 읽어야 돼요. 바로 이거죠. 그런 게. 비교할 때마다 i번째에 있는 자료가 i 플러스 이웃하는 거지만 뒤쪽으로 현재 있는 자리 뒤쪽에다가 할당해라 그러니 뒤로 가는 거잖아요. 6이라면 뭐예요? 7번째. 얘가 i가 6이면요. i가 6이면 얘는 7이 되잖아요. 그죠? 6번째에 있는 이 내용을 7번째 위치에다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요 식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읽어드리고요. 예.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